네, 여야 대선 주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전혀 검토하거나 생각하거나 없고요. 말씀드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불가능. 우리 전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기자분들 만나는 거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해석은 자유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편향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공론의 분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자, 이동학 전 최고. 네. 자, 조기 대선을 염두에 사실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뭐 탄핵이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 조기 대선의 조자도 안 꺼내고 있는 한 반면에 어쨌든 물어보면 답들이 이제 나오긴 하는데 처음에하고 말이 조금 달라진 것 아닌가라는, 왜냐하면 해석은 자유다. 이제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김문수 장관이 대단히 영리하게 지금 처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계엄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혼동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탄핵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찬성파가 있었고요. 지금 이제 반대파들로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김문수 장관은 이 국회에서 이 국무위원들에게 사과를 해라라고 할 때 유일하게 사과를 하지 않았죠. 그랬죠. 지금도 발언을 이를테면 탄핵을 전제로 한 대선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고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는 건데 이 기본적으로 탄핵을 찬성한다라는 전제 위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건 지지층의 어떤 심리를 거스를 우려가 있기 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도 신경 쓰지만 대단히 영리하게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 자체가 실제로는 저는 국론 분열을 계속 우려하는 듯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지금 국론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건 국민의힘 전체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혹시라도 대선이 펼쳐질 경우에 본인의 입지는 역으로 줄어들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 자, 강 대변인. 네. 지금 보면 여론조사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여론조사는 2월 둘째 주에 34에서 2월 셋째 주에도 34, 그대로 30% 초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자,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자,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자, 이 현상은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일단 김문수 장관이 12%에서 9%로 3%포인트 정도 빠진 것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이 여론조사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박스권에 갇힌 부분들이죠.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클릭 하고 있지 않습니까? 50시간제 예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중도 보수란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 당의 정체성 자체도 바꿔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비명계 인사들을 최근 좀 적극적으로 만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표 안에 이재명 이외에 다른 민주당 인사가 없습니다. 예.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주당이 완전히 기대어 있는 모습들에 있어서 지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민주당이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과연 국민의힘 후보가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인물이 후보가 될까요? 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렇게 예상했더군요. 들어보시죠. 현재로서는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하고 네. 과거의 사람하고 양자 대결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결국 가서 오세훈 대 한동훈. 그렇지 않고 저쪽의 사람들이 세게 뭉칠 것 같으면은 소위 김문수 대 한동훈 뭐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서 변호사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책을 내고요. 곧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전망했던 것처럼 김문수 대 한동훈, 오세훈 대 한동훈, 이 둘 중에 결정이 날. 그러니까 한동훈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분이 옛날에 이준석 대표 정치적 아버지였는데 예. 갑자기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아버지로 변한 것 같은데요. 저는 분석을 좀 달리하는 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확장석이 좌우로 다 막혀 있다 봐요. 왜 그렇습니까? 보수 쪽으로 올라니까 윤 대통령 지지하는 예를 들어 이제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탄핵을 반대하는 이쪽 예. 세력이 맡고 있고요. 예. 특히 윤 대통령이 아직
화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중도로 가려니까 이미 선점하고 있는 거는 저는 오세훈, 그다음에 유승민, 예. 안철수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도 확장이 어려운 게 검사 경력 21년을 뺀다 해서 이게 검사가 아닙니까? 그 책 안에 그러니까 경력에다가 검사 경력을 뺐다는 거죠. 예, 지금은 뭐 대통령 탄핵 찬성하고 이래도요. 예. 국민들이 볼 때는 윤석열 아류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 대통령하고 평생을 같이 검사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윤 대통령 차별 어렵다. 윤 대통령이 실패하면요. 한동훈 대표 설 데가 없어요. 왜? 한 세트로 봅니다. 따라서는 보수 확장도 어렵고 이게 중도 확장도 어렵다. 제가 보는 시각은요. 오히려 이게 탄핵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세훈, 그다음에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김문수. 오히려 저는 이게 김문수와 오세훈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봐. 김문수와 오세훈 양자 구도가로 결정이 될 것 같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서는요. 친한계 의원들은 당연히 찬성을 한 입장이겠지만, 자, 나경원 의원은 계엄이 선포가 된 것도 한동훈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상현 의원은 한동훈이야말로 보수 몰락의 장본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 평생 대권 낭인이 될 것이다라고 악평을 했습니다. 자, 과연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조기 대선에 뛰어들 경우 국민들의 평가는 또 당원들의 평가는 어떨지 궁금해집니다.